네, 안녕하세요. 우리 남서울대학교 스마트팜학과 비전 설명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2023학년도 1기생 모집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팜학과입니다. 예, 여러분들 본 설명을 들으러 오실 때는 아마 스마트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왜 요즘 스마트팜 하는가? 스마트팜이 왜 앞으로 미래 유망 산업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럼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스마트팜인가? 좀 기본적인 이해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서울대 스마트팜학과에서 배우면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실사례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곧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겠지만, 대학 들어와도 이 4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은 어느새 어, 취업을 좀 준비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학 졸업 후에도 이게 취업이 결코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나라 안타까운 사회 현실입니다. 예, 그 스마트팜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교육부도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미래 유망 직업으로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미래 유망 직업을 6가지를 몇 년 전에 추천을 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스마트팜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올해 몇 달 전 기사인데요. 교육부에서도 신산업 온라인 교육 과정에 4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당당하게 스마트팜 분야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기관과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여러분도 아마 요즘 체감하실 거예요. 이상기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식량 위기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생기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우리 생활 속을 막,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 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햄버거 하나 있습니다. 네, 벌써 아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마 눈치챈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햄버거에 공급되는 양상추가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해져서 가격이 너무 치솟고 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맥도날드 롯데리아에서 이런 공지가 떴었죠.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해져서 평소보다 공급이 적게 되거나 아예 제공이 안 될 수 있다. 이 점 좀 양지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 사실은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째 간간히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우리 편의점 대표적인 그 글로벌 기업이죠. 세븐일레븐에서는 직접 그 편의점 유통기업이 식물 공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네,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양상추도 들어가고 방울토마토도 들어가고 근데 아까 본 것 같이 이런 원재료가 되는 이런 채소, 식량 작물들이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자기네들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상기후가 와도 끄떡없이 그리고 요즘같이 뭐 코로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어, 농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 걱정 없이
이렇게 안정화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어, 대학에 들어오고 4년 후에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장과 투자자가 주목하는 산업, 어? 시장과 투자자가 주목하는 이 인더스트리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불모지가 된 세계 4대 곡창지대, 스마트팜주 급등. 네. 기사 내용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팜과 관련된 여러 그 종목들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어, 관련된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최근 13.3%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 기관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어, 신세계 그룹에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최종 합격을 했지만은 거기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최종 면접 당시에 어느 쪽 부서로 배치를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임원 면접을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당시에 신세계 하면은 백화점이니까 백화점 사업부로 배치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면접을 하던 그 임원분께서는 저한테도 그랬고 많은 그 청년들에게 자, 앞으로는 백화점보다는 이마트, 이 대형 할인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은 이마트가 여러분들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지 더 크게 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형 마트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죠. 반면에 백화점은 오히려 역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근데 시대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대형 마트도 또 아주 어렵죠. 요즘은 또 쿠팡 같은 그런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시장과 투자자가 주목하는 산업군에 해당되는 학과를 선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앞으로 4년 후에 미래가 좀 더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같은 기간에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그 성장 폭과 또 최근 1년 사이에 다른 종목들은 이제 급격히 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그린플러스 같은 스마트팜 관련주들은 그 안정적으로 그래도 이 주가를 방어를 한 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원래는 스마트팜 관련된 그런 기업이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OEM 생산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또 전자부품 그런 사업을 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했죠. 근데 그런 사업 내용을 과감하게 우리 식물공장 기반의 천연 소재 생산을 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혁신책, 스마트팜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에 최근에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최근에는 또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 짐 로저스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워렌 버핏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는데요. 이 짐 로저스는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자주 와서 하는 얘기가 미래 유망 산업은 농업이다. MBA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영학 석사예요. 이 MBA보다 농대가 유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MBA를 얘기한 거는 어, 우리 월스트리트 흔히 이제 월가라고 하죠. 이 월가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선망의 직업이 되는 그들이 모두 MBA를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MBA보다도 농대를 나온 사람들이 더 유망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농업 식량 난과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갈수록 식량 생산 산업이 유망해질 것이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대학 졸업을 한다면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자기 자녀를 자기는 만약 한국에 있다면은 과감하게 농대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는 농대라고 하면은 되게 사양 산업이라는 생각도 그런 인식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뭐 진로가 유망할까? 사회적인 수요가 있을까?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저도 이제 서울대 농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인식과 지금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 스마트팜 쪽으로 자기 자녀분들을 이렇게 진로를 전공시키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학부모분들도 제 주변에 아주 많고요.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자녀와 함께 좀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스마트팜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뭐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가 지나치게 지금 고령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농업 농촌을 가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인건비가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고 또 이런 생산 인구뿐만 아니라 경지 면적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기회 요인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양성하는 과감한 투자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내가 농촌으로 내려가서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 근데 그게 어때요? 옛날 같이 막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지능형 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아주 큰 금액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장기, 그다음에 저금리 에, 융자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그리고 어, 토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도 정부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수입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이 많이 취약했었죠.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서도 아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 개발, 그런 기술이 급격히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지금은 그 기술을 오히려 해외에 수출하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이 K팜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상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막 증가를 하고 이상기후 때문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병해충이 증가를 하고 바이러스도 신종 바이러스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통제된 환경 하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특히 완전 밀폐형 식량 재배인 식물 공장, 이런 기술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과거의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경험에 의존적인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사이에 아주 혁신을 통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농법, 정밀 농업, 자동화 농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이제 청년들이 이런 혁신을 주도할 수 있고 이미 그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약 8, 9년 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농업 기술에다가 여러 가지 관련된 과학기술, 특히 우리 ICT라고 하죠. 정보통신 융합기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결합된 스마트 농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국형 스마트팜이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되는 기술들은 대표적으로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빅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아주 고품질의 다수학, 그러니까 많은 양의 수확량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이미 구현이 되고 또 많은 작물로 계속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에도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이러한 고품질 다수학을 실현할 수 있는 첨단 재배 기술, 특히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연구가 일어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왜 스마트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럼 스마트팜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도 함께 그냥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복잡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의를 한번 보자면은 기존의 농장에다가 ICT 기술,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IoT, 즉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우리는 스마트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보면은 품질이 떨어져. 옆에 있는 농장보다 생산량도 떨어져.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무엇이 원인인가에 대해서 복합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이런 원인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에 맞게 우리는 또 조치하는 방법도 정밀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는 뭐 양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에너지라든가 그죠? 뭐 냉방, 난방 하는 그런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곳에만 정밀하게 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은 적게 들고 많이 생산하고 또 고품질로 생산하니까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게 해주니까 이 스마트팜을 도입한 그 농장에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스마트팜 학과에 들어가서 배울 내용도 뭐다? 예, 이런 것들을 어,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 작물 환경을 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첨단 분야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작물들이 자라는 온도, 습도 같은 거를 유지해주는 항온 장치, 항습 장치, 그리고 뭐 공조 환기, 그다음에 뭐 LED, 요즘은 이렇게 식물 공장 형태로 스마트팜이 많이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식물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게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장에 빛을 쪼아주는 그런 LED 기술. 이런 정말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열 히트 펌프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란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 에너지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술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팜학과에 들어오면은 배우게 되는 그런 융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팜의 범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스마트 온실, 그다음에 스마트 과수원, 그다음에 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남서울대학교는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분야인 맨 왼쪽에 스마트 온실, 그러니까 유리 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형 온실 내지는 그 건물로 되어 있는 식물 공장 아시죠?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스마트팜의 기대 효과는 다 잘 알다시피 노동력은 절감하고 병해충도 감소할 수 있는데 반면에 생산성과 품질은 비약적으로 향상을 시키면서 공간을 또 이렇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수직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면적의 토지 안에서 다단 재배를 하게 됩니다. 옵니다. 네. 온실형 스마트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온실과 플라스틱 온실, 흔히 우리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네덜란드에서는 유리 온실을 활용한 그런 기술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온실, 이 비닐하우스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온실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구성도 우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비약적인 효과를 내니까 해외 중동,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 K팜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 공장이라고 과거에 흔히 불리웠던 버티컬 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수직형 농장, 수직형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랜티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팜에이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팜에이트, 그다음에 플랜티팜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인데 이거는 이제 엔싱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팜 학과를 나오면은 어떤 데 취업할까? 뒤에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런 글로벌한 스마트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고 계신 여기 엔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이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 이 스마트팜을 가지고 여러분들 CES라고 아시나요? CES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최대 규모의 가전 혁신적인 그런 가전 박람회인데요. 과거에는 뭐 예전에는 진짜 GE 그리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테슬라 또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많이 전시를 했었죠. 그래서 CES에서 주로 전시를 했던 그런 물품들이 뭐 가전이라든가 또 혁신적인 뭐 요즘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엔싱이라고 하는 기업이 몇 년 전에 한 번, 그리고 또 작년에 한 번, 두 번이나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식량 위기
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메트로팜이라고 기사도 많이 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팜에이트라고 있다고 했죠. 이 팜에이트라는 기업에서 지하철 공사와 함께 손을 잡고 지하철 그 유휴부지 안에다가 이렇게 수직 농장을 이렇게 건설을 해서 재배를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왜 남서울대인가? 남서울대 스마트팜학과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서울대 스마트팜학과, 제가 여러분들께 딱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개인의 수준과 그 희망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체계. 두 번째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익힐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융합형 인재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것인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또 이제 글로벌 리더. 우리 남서울대 하면 이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거 네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체계입니다. 자, 이거는 1,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팜 전공을 익히기 위해서 기반 역량, 기초 역량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고등학교 내내 뭐 국영수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다른 뭐 사회과학 탐구 이런 것들, 자연과학 탐구에 대한 거 각자 공부를 한 정도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진로를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상담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는 스마트팜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재배를 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친구들은 나는 직접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3학년과 4학년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인재상에 따라 가지고 전공 역량도 필요한 역량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진로를 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운영 재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식품기업, 유통기업 또는 바이오 제약기업들이 요즘 많이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기업에 취업을 해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는 그런 전문 직종으로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식품 바이오 쪽에 벤처 창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도저도 아니면 본인이 스마트팜을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부모님께서 이런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성을 이어받아서 스마트팜 창업을 하거나 전수받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이런 스마트팜 운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로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으로 진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인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진로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팜을 설계를 하고 또 구축을 하는 그런 전문 직종이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쪽과 관련된 ICT, 벤처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 아주 그냥 성공한 그런 이제 벤처 기업가들도 요즘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마트팜 컨설턴트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이쪽 분야에 본인이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대학원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목 이수 체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1, 2학년 때는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역량을 배운다. 그래서 스마트팜 개론, 원예 작물학, 시설 원예학과 같은 이런 학문들을 배우게 되고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때 이런 스마트팜 농장 실습을 어, 2학기 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습을 한다라는 게 뭐 노가다라는 게 아니라 직접 스마트팜이라든가 식물 공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실제로 농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직접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스마트팜과 센서, 그리고 복합 환경 제어, 에너지 제어, 이런 것들, 자동화 기술, 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입문, 이런 좀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내용들 위주로 2학년도 배우게 되고요. 3학년과 4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A 진로, B 진로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른 과목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영 재배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은 작물 재배에 관련된 좀 더 심화된 과목을 배울 수도 있고 경영 분석, 비즈니스, 유통 마케팅, 창업, 고부가 가치화 이런 쪽의 과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또 시스템 개발 전문가로서 자신의 진로를 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파이썬 관련된 과목이 무려 3학기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 과목을 3학기 동안 계속해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까지 배우게 되고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라든가 또 스마트팜 식물 공장 구조를 이해를 해서 직접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 드론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의 스마트팜 학과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과대학에 있던 학과가 학과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과목도 일부만 이렇게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어, 학과가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융합대학 안에 정확하게 이 과목도 농업과 관련된 작물 재배와 관련된 과목이 약 3분의 1 그리고 이런 공학과 관련된 또 ICT랑 관련된 그런 과목이 또 3분의 1 그리고 비즈니스 그 다음에 경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융복합화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또 한 3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을 융합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다른 대학과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과목들을 쭉 봤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기업들이 우대 조건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자,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대학교 스마트팜학과에서는요, 이런 기업이 우대하는 경쟁력 있는 과목들을 다 실습 과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인교훈을 보시면은요, 일단 제가 농산업 시스템 경영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또 벤처와 관련된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고요. 허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카이스트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신 베테랑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IoT 기반 전략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실 겁니다. 또 이제 김영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본 농공대학에서 또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된 거를 유학파 출신이세요. 그리고 또 글로벌 스마트팜 산업과 관련된 이제 아주 다양한 경력과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전임 교원을 보시면은 아마도 다른 학교보다도 훨씬 더 융복합 비즈니스에 특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실무 중심의 전문성 습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스마트팜 농장 실습을 2개 학기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형, 그 다음에 식물공장형 이렇게 나누어서 작물 재배와 ICT 장비 기술을 습득을 하는 그런 과목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산업체 실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 희망 진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스마트팜 업체라든가 기술 업체에서 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산업체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이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공체험과 관련된 현장학습, 특강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또 성공한 스타트업 CEO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스마트팜 융합 비즈니스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해서 식량 바이오 자원 첨단 생산 역량, 그리고 디지털 기술 역량, 마지막으로 융합 비즈니스 역량, 이런 세 가지를 3대 역량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께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에 들어오면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저희는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2개 학기 동안에 이런 팀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종합을 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지도교수 지도하에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또 결과 발표회를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문제 해결형 창의적인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학생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서울대학교에서는요, 스마트팜 실습 농장은 물론이고, 창업보육센터, 또 R&D 센터, 또 글로벌 국제교류센터와 같은 이런 기반 시설과 단체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무를 하면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스마트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 있고 해외 스마트팜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또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 MOU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온실, 그다음에 식물 공장, 그리고 이런 데서 재배한 작물들을 활용을 하는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통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연계를 해서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뭐 두 가지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요. 지금 또 계속 여러 대학들과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방학을 이용하거나 또는 학기 이게 학점 교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번
네, 여기는 워크맨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장성규 씨가 진행하는 이 유튜브 채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워크맨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워크맨 스마트팜으로 검색을 하면은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근데 실제 현실과 아주 동떨어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저작권 또 위험도 있어서 여기서 재생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시간 내서 한번 유튜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진로 유형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직무별 진로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농산업 쪽의 기술로 갈 수도 있지만 제어 자동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쪽의 기술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또 잡으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쪽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 그 다음에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요.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동통신사 몇 개 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동사인 이제 SK텔레콤 가지고 스마트팜이라고 검색을 해본 결과인데요.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스마트팜 진출, 이동통신 3사 뭐 이런 것들 기사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KT나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팜학과 출신의 인재들을 채용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IT 시스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LG CNS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LG CNS는 이런 이제 IT 통합 솔루션 기업인데요. LG CNS 또한 무인 자동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유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CJ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포천 스마트팜 빌리지를 함께 조성을 한다. 당연히 스마트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실제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채용을 하겠죠. 또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CJ에서 사료 사업도 하는데 이쪽에서도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인재를 필요로 한다. 네, 이제 유통기업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아예 롯데 슈퍼에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을 내일농장이라는 브랜드를 선보인다. 이거는 마치 아까 일본에서 그 편의점 전문 그 유통기업에서 식물공장에 투자한 것과 같이 롯데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식물공장에 직접 자체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팜 연봉이라고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어,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실제 올해 상반기에 공개 채용이 떠 있는 몇몇 기업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계속 채용을 하고 있어요. 네,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사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LG CNS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인데 모집 분야가 이제 두 개가 뜬 적이 있었어요. 제어 시스템 쪽에 빅데이터 분석. 오른쪽은 보면은 그런 이제 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약간 비즈니스, 서비스 기획, 그죠? 사업화 이런 쪽에 서로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릴 때도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진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필수 요건을 보시면은 컴퓨터 공학 농업 시스템 관련과 IT 관련과 데이터 분석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이제 과목들을 배운 그런 이제 인재를 이제 여기서 찾는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린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 이제 농업 벤처 기업으로서 지금 단기간에 아주 큰 규모로 성장을 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임직원 숫자도 아주 많고요. 여기는 뭐 여기 스마트팜 컨설턴트를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썼는데, 이 외에도 뭐 프로그래머 뭐 등등 뭐 아주 많은 인재를 올해만 해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 즉 스마트팜 컨설팅을 하는 업무인데, 회원 농가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한다. 또 온라인 서비스 컨텐츠를 기획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학사,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된 업무 경험, 그리고 이런 쪽에 스마트팜 영농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를 한다. 예, 이거는 정확히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서 이런 이제 커리큘럼을 이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뭐 농장, 우리가 스마트팜 농장 실습 이런 과목들을 다 하고 산업체 실습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대사항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남 테크노파크라고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출원한 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전남 고흥에서 아열대 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스마트팜 실증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도 첨단 온실 운영 이쪽에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는 아열대 작물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재배 기술, 실증, 환경 제어 이런 것들을 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서 약간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제 말씀 듣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서울대에서는 스마트팜학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비전을 함께 펼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미래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